담배 줄기 광부 바구미. 잎광부라고 불리는 곤충들이 있다. 잠엽성 곤충이라고도 불리는데 잎광부라는 이름을 들을 때 훨씬 더 역동적인 곤충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곤충 이름에 굴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식물 어느 조직을 파먹으며 굴을 만들고 살아가는 곤충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누군가 초록색 잎에 흰색 마커로 구불구불 선을 그어놓은 것 같은 잎을 본 적이 있다면 잎광부가 열심히 잎속을 파먹으면서 굴을 만든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잎광부는 누구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싶어서 굴을 만드는 것일까? 굴을 만드는 방법은 누구에게 배웠을까? 어떻게 잎속에 있는 세포만 골라서 먹을까? 식물은 잎광부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식물에 남아있는 흔적을 근거로 어떤 곤충이 이 식물을 먹은 것인가를 추적하는 과정은 탐정 소설같이 흥미진진하다. 이번 편의 주인공인 담배바구미도 코요테 담배의 줄기에 남긴 구멍 때문에 잡혔다. 연구자들이 죽은 코요테 담배 줄기에 있는 구멍과 줄기 속에 남겨진 굴을 근거로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그 범인을 찾은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미국 그레이트 베이슨 사막이다. 식물의 뿌리내림. 식물은 움직이지 못한다.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식물이 하등한 생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숲에서 자라는 한 그루의 나무도 보도블록 사이를 뚫고 나온 잡초도 사람과 같이 자연의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것들의 후손들이다. 움직임을 포기하고 한 곳에서 뿌리를 내리는 삶을 선택한 결과 식물은 육지의 주인공이 되었다.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을 보면 누가 뭐라 해도 지구의 주인은 초록이다. 식물도 움직인다. 그 움직임이 느려서 사람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줄기가 하늘을 향해서 자랄 땐 원형으로 돌면서 올라간다. 어느 방향이 좀 더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기생식물 같은 경우는 자신의 먹이가 되는 식물을 찾는 움직임을 보인다. 잎도 매일 위아래로 살짝 움직인다. 식물은 공장이다. 식물은 영어로 플랜트라고 한다.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도 영어로 플랜트다. 식물은 어쩌면 동물과 같은 움직임을 포기하는 대신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택한 것일지도 모른다. 춥거나 더워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식물은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리그닌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냈다. 이 물질 덕분에 식물은 수십 미터를 자라도 튼튼히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뿌리에서 높은 곳까지 물을 퍼올릴 수 있다. 사람들이 고추의 매운맛을 좋아하지만 고추가 매운맛을 만들어내는 진짜 이유는 자신을 먹는 곤충을 몰아내기 위해서다. 니코틴도 식물이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이다. 니코틴은 두 개의 링 구조가 합쳐져서 생성된다. 재미있는 것은 이 두 개의 링 구조를 각각 가지고 있는 식물은 많이 있는데 이 둘을 합칠 수 있는 능력은 담배 속 식물에서 나타났다. 니코틴은 육각형 링과 오각형 링이 연결된 형태인데 각 링에는 질소 원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다. 담배는 니코틴을 합성하는 장소로 뿌리를 택했다. 뿌리에서 니코틴을 합성해서 곤충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잎에게 니코틴을 올려보낸다. 니코틴은 동물의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잘 결합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신경 전달 과정을 방해하게 되는데 이는 근육으로 움직이는 모든 동물에 영향을 미친다. 니코틴이 들어있는 담뱃잎을 먹은 메뚜기는 그 움직임이 느려진다. 그래서 많은 초식 곤충이 담배를 싫어한다. 가끔 초식 곤충을 식물을 방패로 비유해서 공격자와 방어자로 곤충과 식물의 관계를 설명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다. 창은 보통 식물이 만든다. 그리고 곤충이 방어에 성공하면 식물은 다른 종류의 창을 만들어서 곤충의 침입을 막는다. 잎을 먹는 곤충에 대한 식물의 방어 기작은 많이 연구되었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줄기를 먹는 곤충에 대한 식물의 방어 기작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다. 코요테 담배와 담배바구미 모델을 잘 연구한다면 식물의 줄기 방어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코요테 담배는 담배바구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물질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했다. 줄기에 알을 하나 심고 기다린다.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줄기 속을 먹게 둔다. 그리고 대략 3주 후에 식물 줄기를 열어본다. 그 안에는 애벌레 한 마리와 애벌레가 남긴 배설물 그리고 사라진 줄기 속 부분이 보인다. 이 상태에서 아직 먹히지 않은 줄기 속 부분을 즉시 채집한다. 그리고 알을 심지 않은 정상적인 식물에서 같은 줄기 속 부분을 채집해서 액체 질소에 넣고 얼린다. 채집될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급속으로 냉동시키는 것이다. 이제 두 개의 샘플을 비교하면 코요테 담배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다.
얼린 샘플을 막자 사발에 넣고 곱게 간다. 가는 동안에 물질이 분해되는 일이 없도록 액체 질소를 조금씩 부어가면서 샘플을 간다. 가루가 되어버린 식물 조직을 일정량 튜브에 담고 물질을 추출하기 위해서 메탄올을 넣는다.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물질들이 녹아있는 액체를 얻었다. 하지만 다른 물질과 섞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질들끼리 서로 분리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분리된 물질의 종류와 양을 알아내기 위해서 질량 분석기를 주로 사용한다. 물질 자체의 질량을 측정하기도 하지만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에 에너지를 가해서 분해시킨 다음 분해된 물질의 질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물질의 이름을 알아낸다. 위와 같은 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담배 바구미에 공격을 당한 줄기에서만 만들어지는 물질을 찾았다. 그중 하나가 클로로겐산이라고 불리는 물질이다. 여러 식물이 이 물질을 합성할 수 있는데 생커피콩에도 많은 양이 들어있다. 공격을 당하지 않은 식물의 줄기 속에는 클로로겐산이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양이 들어있는데 담배 바구미에게 먹힌 식물의 줄기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이제 앞에 세웠던 가설을 다음과 같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듬을 수 있다. 클로로겐산은 담배 바구미 애벌레의 공격으로부터 줄기를 방어하기 위해 식물이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이다. 이제는 이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을 생각해야 한다. 가장 간단한 실험은 담배 바구미 애벌레가 먹을 수 있는 인공 사료에 클로로겐산을 넣어서 그 효과를 보는 것이다. 실험 결과는 예상했던 것처럼 고농도의 클로로겐산이 들어가 있는 인공 사료를 먹은 애벌레가 클로로겐산이 없는 인공 사료를 먹은 애벌레보다 잘 자라지 못했다. 우리 가설의 신빙성이 높아졌다. 하나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많을수록 좋다. 식물의 방어 전략. 식물이라고 해서 무한정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햇빛과 이산화탄소는 충분히 공급될 수 있지만 그 외 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환경에 따라 제한적이다. 제한된 에너지를 사용하여 곤충이 공격하기 전에 독성 물질을 많이 만들어 중요한 기관에 쌓아두면 방어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그만큼의 에너지를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방어 물질을 만들어내는 식물의 유도 방어 기술은 매우 효율적인 전략이다. 잎을 먹는 곤충이 코요테 담배를 공격하면 뿌리에서 니코틴 합성이 시작되고 잎으로 수송해서 자신을 방어한다. 상대적으로 곤충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뿌리에서 비싼 방어 물질을 합성하는 것이다. 줄기를 먹는 담배 바구미가 공격했다고 해서 클로로겐산이 잎에서 증가하지 않는다. 코요테 담배는 바구미가 먹을 수 있는 조직만을 방어하는 효율적인 전략을 택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식물은 하등하지 않을 뿐더러 연약하지도 않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식물은 천적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효율적인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